11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개막하면서 미국의 소비 경기는 물론 소매 업체들의 판매 실적까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우지수는 1.35%, 나스닥은 1.38%, S&P 500 지수는 1.3% 상승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 오프라인 쇼핑 매출이 크게 호조를 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미국 경제가 순풍할 것이라는 기대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에 거의 합의했다고 프랑스의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그리스 구제 금융이 사실상 해결에 아주 가까이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12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 국내 경제가 상반기 2.2%, 하반기에는 3.7%를 기록해 연간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1% 이상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4%에 달해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줬죠.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이틀 연속으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중 한때 144만 2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이번 한 주 전망과 함께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관 대표님과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블루칩 같은 앵커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개미대장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으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 위주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변곡점도 얼마 안 남았고요. 이러한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이번 한 주 전망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자, 먼저 어제 신천 잠실 지점에서 선물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회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좁은 자리에 다 수용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전량 매도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일단 하고 싶으니까 우리 회원 여러분 우선주 구주 포함하고 할 것 없이 삼성전자를 일단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구 조금부터 오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고점의 매도, 그 매도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전량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우선주 구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거의 수익은요 110% 정도 이상 났는데 전량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자체가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이제 61일평에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61일평 저항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식을 전량 매도하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후에 이제 수익이 50% 이상 날 종목을 어제 2탄으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고요. 일단 2탄 종목이 어제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2탄 문자가 나왔고요. 지금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상승하겠지만 61일평에서 강력한 저항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가 자체가 지금 38% 언뜻 보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락폭의 50% 반등 후에 주가가 저항이 오늘 그 자리인 61일평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하락폭의 2분의 1에서 저항받았고 그 자리가 61일평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항을 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MACD가 영선 아래서 골든 크로스이기 때문에 오늘 영선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이 영선에서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CD의 영선 자체가 굉장히 저항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종합주가지수 피봇을 보면
이번 주에 피봇이 고점이 1940이 나옵니다. 예, 1940 이상은 버블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1940 전후 이 자리가 거의 1940짜리 전후가 61이평 자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40 고점에서 전후에서 저항을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일봉으로 피봇을 보면 일봉 피봇도 오늘 1930 이상에서는 버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블 나오면은 주가가 한번 매도 치고 기다리는 게 정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선물로 보시면 256.80에서 고점의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볼륨저 밴드로 봤을 때 고점 매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254 이상은 볼륨저 밴드 이탈하기 때문에 볼륨저 이탈에서 시작하면 볼륨저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절대 저항에 비치기 때문에 그 저항의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고점에 매도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고점이다. 그럼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오를 것이냐. 전체적으로 봐서 삼성전자가 오늘 147만 5천 원 전후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53만 원까지 오를 수만 제가 볼 때는 일단 147, 8만 원에서 저항을 받은 다음에 다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주가를 일단 한번 삼성전자를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기적인 증거수로는 장 자체는 추가적으로 분명히 상승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버블 논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사이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주식은 분명히 올라간다. 그렇지만 오늘 고점에 부딪힐 거고 궁극적으로 장 자체는 61일평을 쉽게 한번 크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센식자 여러분께서는 61일평에서 한번 털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리에서 61일평이 올라가게 되면 저점 61일평 저점입니다. 그러면 이 캔들 차트가 61일평의 과거 60일 캔들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조정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어제 미국이 금요일날 폭풍 장세를 해서 오늘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선물이나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던 광란의 월요일이 되겠지만 진정하시고 고점에 매도 후에 한번 뒤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제가 61평 저항과 피봇의 저항, 두 번째는 MACD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를 볼 것 같으면 일목균형표의 변곡점이 거의 다 다가왔다. 그 자리가 여러분 이틀 정도 남았는데 보통 이틀 정도 전후에는 고점 매도하는 것도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볼 때는 DMI가 골든 크로스 나는데 DMI 골든 크로스 나는 시점에서 항시 주가 자체가 단기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을 꼭지에 파실 생각하지 마시고 꼭지 파시면 3년 될 수 없으니까 꼭지 파실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 팔고 조금 더 올라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한번 오늘은 정리를 하는 그런 국면을 보여야 된다. 또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죠. 후행 스팬 자체가 선행 스팬 2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지지를 받았지만 저항 자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준선 자체가 오늘부터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준선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둔탁해지는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이틀 있으면 전환선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전환세가 역배열 상태는 특히나 역전 상태에서는 전환선이 상승할 때 주가가 눌림목 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오늘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다. 그리고 선행 스팬 원 자체가 조금 하락함으로써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주식이 고점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현명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장 자체가 1940까지의 여력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1911포인트면 상승보다는 하락 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상승 후에 주가가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 집중적인 공격을 하면 된다. 그렇지만 지금 장 자체는 절대 약세장이 아니다. 지금 약세장이라는 사람은 뭔가 본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택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일단 매도 후에 재매수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재매수 시점은 주가 뜬 다음에 N자형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선물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선물 250 무게중심, 두 번째 255 무게중심, 세 번째 265 무게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250 무게중심 반통했고 오늘 255의 무게중심이 굉장히 무겁게 걸릴 가능성이 높다. 저 시킨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푹 꺼신 분들 어제 현재 600만 원 손해났고요. 오늘 같으면 800만 원 손해났는데도 아직 큰 소리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국민 사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 서울센 시청자 여러분은 청송촌 말 들으신 분들은 오늘 과감히 한 800만 원 먹고 255천 원 이상에서는 물렸던 전량 매도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식이 죽느냐? 천만에 아니올시다. 올라간 후에 재매수 시점이 또 있고 N자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 그러냐? 제가 분명히 했죠. 255에서 260 사이는 무주 공산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히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밀리면 무조건 콜이 됐다. 콜이 뭡니까? 사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사야 된다. 분명히 지금 또 아직까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뭔가 본정신이 아니고 정신병원에 국립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바닥에서 이미 선물이 6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버블이라는 사람들은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일단 매도 후에 매도라고 저는 신규 풋은 절대 아닙니다. 매도 후에 밀리면 콜을 잡아야 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센 시청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항상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오늘 아침 시가가 생각보다는 상승을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고점 매도에 동참을 분명히 해야 된다. 고점 매도 후에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가을을 즐기는 하루 보이다. 분명히 주식은 N자형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N자 최저 N자가 아니면 쌍봉을 치더라도 주식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절대 풀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 고점 매도 후에 한번 푹하니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랑하고 내일 또 사랑하고 이번 주도 사랑하고 한 달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오늘 전량 매도 의견 주셨죠. 일단 수익을 챙기고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자라는 말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EM넷이라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지난 11월 8일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하죠. 상승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조정 시 매수라는 네.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조정도 좋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반전 포인트가 좀 빨리 잡히면서 진행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기술적 지표상으로 21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 포인트를 잡은 모습이고요.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형태의 진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진행이라면은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건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건 간에 단독적인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비록 종가에 밀려나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은 상당히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또 반전도 강하게 나온 관계로 종목의 네.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로 제시했던 12,000원대를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또 이 종목을 봐도 그렇지만은 스마트폰 관련주 쪽에 매기가 또 다시 몰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M넷도 어쨌든 네이버를 통해서 그 모바일 광고 쪽에 또 지금 현재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나 아니면은 관련 업종에 대한 연속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뭐 이렇게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들에 대한 발굴을 계속해서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종목들,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내는 그런 대응이 꼭 좀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M넷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12,000원까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눈여겨볼 만한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업종 들고 오셨는지요? 예, 앞 시간부터 계속 많이 강조를 드렸던 역시 스마트폰 관련 종목군입니다. 네. 최근 시장은 그 종목밖에 움직임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요.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거지만은 올 연말이나 아니면은 내년 초는 스마트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그런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에 실적이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4분기에 또 더 실적이 더 좋아지는 흐름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주가의 진행을 보이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증명을 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는 5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더 좋아지거나 최소한 3분기 수준이 진행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가 올해 2012년도에 그 총 순이익을 12조 원에서 13조 원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에 10조 원대의 순이익을 달성했는데 창립 이래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내놓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크고요. 특히 애플을 뛰어넘는다라는 얘기도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애플의 상황을 보면은 소송에서만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혁신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으면서 좀 몰락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과거에 보면은 모토로라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다가 순식간에 몰락을 해버리면서 지금 애플의 인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 체제에서 뒤처지면은 도태되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기업의 상황으로서는 가장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고요. 또 그의 흐름에 화답을 하듯이 지금 보면은 그 밖에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방송에서 자주 많이 소개를 드렸던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새 28,000원입니다. 사실 제가 18,000원대 삼성하고 애플의 소송이 졌을 때 그때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지금 3개월 지났습니다만 벌써 28,000원대를 가고 있고 3만 원을 바라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께서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되는 것도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시려면은 결론적으로 좀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상황이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옮겨 타셔야 되고요. 특히 요즘 이제 정치 테마 쪽에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 정치 테마가 이제 약간씩 좀 퇴색되어 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 테마 관련주들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전이 나왔을 때는 특히 인맥 관련 테마주들은 교체 대응이 꼭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계속 하락하는 종목을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감하게 반등 줄 때 교체를 해가지고 거기서 손해를 많이 하는 편이 좀 낫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몇몇 가지 종목들은 예외가 되는데 이제 정책 관련 테마들 이런 것들은 이제 순환 형식으로 선거가 끝나도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씩 더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가 크게 알고 있었던 정치 테마들은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관계로 어떻게든 반등 포인트를 잡을 때 좀 빠져나오시는 대응이 필요해요.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은 지금 손실이 얼마인데 못 팝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물론 공감은 되고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그 부분보다는 조금 다르게 교체를 하는 쪽으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망 업종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하셨죠.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볼 텐데요. 역시 오늘의 종목도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스마트폰 관련해서 업종인데요. 종목인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사실 좀 이름이 생소하긴 하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숨은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한 발굴 노력이 게을리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연말쯤에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회사가 성장을 좀 했었고
그 뒤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계속해서 뭐 3,000원에서 4,000원권 박스권 진행을 보이면서 진행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스마트폰 관련주로의 매기가 자꾸 몰리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숨어있는 주식을 자꾸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합쳐져서 최근 3, 4주 사이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그 주봉상으로 보시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3,000원에서부터 4,000원 올라오는 이 단계가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물론 파는 사람도 많지만은 이런 종목을 새롭게 좀 편입을 해서 좀 더 큰 상승을 기대하는 그 시각들도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돌파가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핸드폰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품들의 판매가 자꾸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카메라의 수준도 이제는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 수준까지 실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어떤 그런 제품들을 자꾸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3,000원대부터 4,000원대까지 꾸준히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서 좀 가격이 눌려질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매수가는 3,550원에서 3,65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4,100원 정도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3,250원으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때 손절 매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에서는 스마트폰 관련주가 가장 유망하다 관심 종목으로 하이비전 시스템 살펴봐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11월 26일 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입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 고려아연입니다. 귀금속 가격 회복에 따른 실적 성장세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 55만 원 설정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채권 평가액 등 일회성 이익 소멸 영향으로 3분기 순이익이 37% 하락한 256억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성장을 위한 수익성 양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목표 주가 36,400원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SK텔레콤입니다. SK플래닛과 또 SK마케팅앤컴퍼니와의 합병 추진으로 그룹 계열사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목표 주가 20만 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 S오일입니다. 한국실리콘 유상증자 불참으로 펀드멘털 개선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 13만 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내년 실적 및 수주 모멘텀이 빠르게 회복을 예상하면서 현재 순자산 가치에서 15%를 적정한 할인율로 판단하며 목표 주가 82,000원에서 85,5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셨고요. 하나대투증권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임진수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오늘은 그 12월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일단 12월 주식시장은 그 방향성을 설정하기보다는 그 박스권 흐름의 연장선에서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정 절벽 문제가 시장의 상단을 제약하고 또 하단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시 만기일 관련 그 프로그램 수급도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악재에도 그 이미 수차례 확인된 바 있는 그 밸류에이션 PER 8배 수준의 그 측면의 하방 경직성 그리고 최근 글로벌 경제 지표의 개선 징후 또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 등이 하단을 지지하고 반등을 전개하는 동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로 갈수록 재정 절벽 문제는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VIX 변동성 지수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지난해 8월 급락 당시는 주가 급락 이전에 이미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난 반면 현재는 아직 아무런 징후가 없다는 것이 어떤 큰 차이점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12월 코스피 어떤 밴드는 1870에서 1990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불안 요소를 많이 지닌 소재, 산업재 섹터의 축소, 또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유효하다는 판단인데요. 소재나 산업재 섹터를 볼 때는 최근 큰 폭으로 어떤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주가와 실적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 또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어떤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말에는 그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아웃퍼폼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고 또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섹터 전략을 좀 살펴보면요. 12월은 반도체, 유통, 음식료, 통신 등의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를 제안하는데요. 일단 반도체는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 스마트폰 업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유통은 상대적으로 그 높은 조정 후 4분기에는 그 기저 효과로 인한 실적 모멘텀 확대가 예상됩니다. 음식료의 경우에는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부담스럽지만 이익 모멘텀 개선이 이를 좀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통신은 연말 높은 배당 수익률과 내년 LTE 가입자에 대한 ARPU 상승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보는 것이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 고려아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고려아연 주가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고려아연 주가를 보면 그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둔화 우려로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러나 9월 급등한 그 메탈 가격이 이미 3분기 원가에 선 반영되어서요. 현재는 메탈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더라도 그 4분기 수익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한 그 10월 이후 그 아연 잔재 처리 능력 그 15만 톤 규모의 그 라인이 정상 가동되어 부산물의 이익 기여도가 확대되는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10% 신장, 또 영업이익 역시 60% 정도 신장될 것으로 추정돼서 4분기 마진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2013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탈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잔재 처리 능력 확대로 원가 부담이 줄어들어 마진 개선 효과는 계속될 전망이고요. 아연이라든지 연 등의 부산물 그 회수량 증가로 약 500억 원 내외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2월 증설 효과를 힘입어 동 생산 능력이 5만 톤으로 배증되고요. 또 주력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은 생산 능력 역시 2천 톤에서 4천 톤으로 100% 어떤 증가할 전망이어서 혹시 이런 요인들이 내년까지 좋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진수 대리와 함께 하나대투증권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 고려아연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눌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AS부터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20일에 추천받았던 종목이죠. 멜파스.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네. 다들 아시다시피요. 터치칩, 터치 패널 관련된 업체인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지금 가격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자체가 삼성전자에서 오를 만큼 올랐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상향 평준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일단 애플이 독보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경쟁업체 뛰어오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또다시 역전 현상까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태블릿 PC의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 게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비롯해서 상당히 점유율 자체가 애플 쪽에서 높았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탭 시리즈라든지 갤럭시 시리즈의 호주에 임입어 지금 태블릿 PC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상향 평준화가 조금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니면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여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빅2죠. 거의 애플과 삼성전자의 싸움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멜파스 같이 터치칩이나 터치 패널을 만드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좀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차트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더라도 지금은 아직까지도 멜파스의 주가 입장에서는 배고프다가 되겠죠. 그만큼 아직 가격적인 면으로 우리가 한번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지금 가격적인 부분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아직까지 하단에 조금 위치해 있는 부분을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가격대가 5만 원짜리가 지금 다시금 2만 원까지 내려가는데도 얼마 걸리지 않았거든요. 1년 만에 큰 하락폭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 반등 모멘텀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지 지금 실적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이런 차트일수록 급등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멜파스도 그렇고요. 지금 골프존이라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일단 하단에서 그만큼 가격적인 변동폭이 상당히 큰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군은 크게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멜파스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흐름이 좋아서 3만 원대를 달성을 하더라도 그때는 네. 좀 더 홀딩을 하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대외적인 상황 자체 조금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좀 더 멜파스라든지 IT 전기전자 기업들에게 기대를 좀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멜파스 저희가 자세하게 AS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11월 2일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추천한 이후 매수가도 잘 줬고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손절가 근처까지 조정을 크게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대외적인 변수가 상당히 컸다는 거죠. 종목군들이 한번 같이 보실 때도 이렇게 지금 잠시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차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하지만 그만큼 강한 종목일수록 내려왔다가 금방 자기의 원상태의 자리를 찾는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갈 때 우리가 다른 종목군들도 보시면 지금 대부분 다 주가를 다 회복하고 다시금 평균 이상의 가격대로 재정절벽 이슈가 일어나기 전 가격대로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던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은 시세가 어렵구나. 그리고 매수세 자체가 조금 약해졌구나를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반등이 나와서 다시금 다 올라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신고가를 내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 좀 더 홀딩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ENF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반도체와 LCD에 대한 신나 부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조금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대감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홀딩 하시면서요.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랠리가 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멜파스처럼 ENF 테크놀로지도 목표가 16,000원인데 목표가 이상까지도 홀딩 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강한 상승세 자체 조금 동반이 됐죠. 그리고 그 전날 한번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큰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양봉으로 올려주는 상태가 나왔고요. 그만큼 지금은 시세에 어느 정도 지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ENF 테크놀로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종목군으로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만큼 개별 종목군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도 안 좋은 건 안 좋죠. 거기에 대해서 ENF 테크놀로지는 아직 괜찮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멜파스와 ENF 테크놀로지 두 종목 AS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눌림목 공략주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조금 무거운 종목을 좀 가져가 봤는데요.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을 좀 가져가 봤습니다. 일단 서울반도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예전에는 상당히 좋아했던 종목이죠. 하지만 서울반도체 역시 서울반도체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들 하시면서 실망감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네. 그만큼 주가 자체는 지금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매출 같은 경우에는 동기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정도 늘었지만 아직까지 가장 부족한 부분은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동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자체가 잘 났지만 하지만 누적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업황 자체가 돌아선 건 아닙니다. 하지만 LED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기대감 자체가 많이 작용하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전력 수요 자체가 LCD와 LED를 비교했을 때도 LED가 상당히 전력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LED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LED 업황에 대해서는 좀 더 흐름을 길게 좀 잡고 생각해야 될 시점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일봉입니다. 일봉의 상황에서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권 자체를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지지를 하면서 하단에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또다시 하단으로 내려오고 그만큼 양봉에서는 거래량 나온다는 말은 일단은 아직까지 매집에 대한 구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차트들일수록 하단에서 매집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갈 때는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한 21,000원대까지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요, 하단 바닥에서 우리가 좀 산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대신 손저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00원까지 한번 밑에까지도 내려가더라 좀 들고 계시자. 그래서 손저가 자체는 조금 길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까지 1차 목표가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좀 긴 흐름을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투자자분들한테 적극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눌림목 공략주 서울 반도체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오늘의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시고 시황 전망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일단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네.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독일이 이제 그리스에 이제 EFS 자금으로 이제 자금 국채를 조기에 이제 바이백할 것을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이 제안이 이제 유로존 회원국들의 지지를 좀 이끌어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자리로 이제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집행 승인 여부가 오늘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리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은 시장은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탄력에 대한 모멘텀을 당분간은 좀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주식시장이 미치는 이슈를 봤을 경우에는 매년 미국 재정절벽에 대한 이런 우려와 또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확실한 부분들이 아직 해소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계획서가 오늘 발표가 이제 됩니다. 이제 브라질 정부가 연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18조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오늘로써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번 발표로 있으면서 이제 고속 사업 건설 사업에 대한 이제
입찰에 대한 이제 관련주, 뭐 장중에 나오는 뭐 대우에이라든지 뭐 리너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철도 관련주들도 여러 가지 수급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그 방통위에서도 이제 와이브로 주파수에 대한 경매 이제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에 따른 이제 와이브로 주파수에 대한 경매에 따른 이동 통신사들에 대한 뭐 이런 관련주들, 뭐 최근에는 뭐 잘 가고 있는 뭐 SK 브로드밴드라든지 뭐 LG U 플러스라든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번 주의 흐름은 정강 후 중 혹은 정강 후 약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그 주 초반대에는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독주가 좀 돋보였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해드렸던 거래대금이 부족하고 또 이제 거래량 없이 또 새로운 수급 주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수급 주체 없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일단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제가 보는 맥락은 종합주가지수 1934포인트 돌파하는 이전 시점까지는 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는 현금 비중을 50% 유지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다행스럽게도 뭐 다행스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 뭐 오랜만에 쌍그리 매수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1,600억 그리고 기관 투자는 480억 정도가 나오는 쌍그리 매수세로 지수를 방어를 했지만 여기서 몰렸던 이제 그 매기 주체가 전기전자 업종으로 좀 치우쳐졌다라는 것과 거래대금이 3조 5천억 정도의 좀 낮은 수치의 거래대금이 유지가 됐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 기술적 상승이 나온 이후에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뭐 오늘같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수급적인 모멘텀으로 주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주체가 만들어지는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코스피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기적 기술적 자리는 1910포인트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난주 금요일 날에 안착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1934포인트까지는 반등 가능하지만 역시 거래량이 없다라면은 우리가 시장을 접근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체크 포인트와 함께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환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금요일장 추천주였죠. 세아 베스트부터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었던 그 세아 베스트이 그 매수가 하단에서 매수가 좀 되면서 큰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좀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고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봐서 좀 하루 정도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주가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달리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세가 나쁘지 않다, 흐름 나쁘지 않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에 그 말씀드렸었던 그런 목표가죠. 그 26,500원까지, 26,500원까지는 충분히 계속 홀딩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아 베스트 외국인의 매도가 잦아들고 있고 또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한번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에스텍 파마입니다. 네. 에스텍 파마는 다수 그런 전문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요. 그 겨울이 되면서 그 천식 치료제에 대한 그런 매출이 좀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천식 같은 경우는 그 봄에 좀 증상이 좀 강해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겨울에 미리 그 매출적으로 계약을 좀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번 4분기에 대한 매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그 미국 제약사와도 그 빈혈 치료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같은 업종이죠. 그런 그 원료 의약품 이런 부분 업체 중에서는 그 안정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주가 또한 그동안 좀 상승세를 탔지만 아직도 저평가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아직까지 덩치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실적이나 주가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까지 바라보고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보이고요. 수급적으로 좀 본다면 봐도 좀 외국인이나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이은 매수세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한 달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계속 설명을 드려보면 에스텍파마 그 상승세가 나온 것이 올해 7월이죠. 7월 말 8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에 이어서 거래량도 좀 같이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좀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이런 지금의 조정받고 있는 부분,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이 앞에 부분이죠. 9월과 10월 초의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좀 상승할 때 가장 많이 상승하다가 이 거래량 고가의 부분 18,000원 부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기간적인 조정, 한 달 이상의 기간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좀 어느 정도 이 앞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좀 매집을 이미 해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좀 이제 물량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그동안의 거래량을 한 달간의 거래량을 살펴보면 이 앞에 있던 거래량보다 상당히 좀 절반 정도의 거래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나왔다고 해도 아직 물량이 다 나오진 않았다. 물량이 다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추세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종목이 18,000원대에서 고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는 라인이 18,000원대 앞에서도 한 두 번 정도 나왔었죠. 두 번 정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18,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따라서 이 종목 적정 매수가를 좀 말씀드려 보면요. 전일 종가 부근인 18,500원, 18,500원 좀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정고점 부근이죠. 정고점 부근인 2만원대까지 보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단기 손절가로는 좀 이 종목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좀 하방 쪽으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밑에서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손절가로는 17,850원까지 보고 계속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급 특징주 에스텍파마 살펴봐 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